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낮에는 덥기까지 하죠. 점점 얇아지는 옷차림 때문에 다이어트에 돌입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대체 뭘까? 네, 심리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네, 요새 SNS를 보니까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 게시물 엄청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 시즌이죠, 지금. 네, 또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 걸 보니까 진짜 다이어트 시즌이 왔구나 싶은데 혹시 교수님도 몸매 관리 중이신가요? 다이어트와 담을 쌓은 지 오래돼서 뭔가 이게 몸도 마음도 무거운 상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운 네. 상태요. 네. 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 다이어트. 네. 원래 뭐 식이요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다이어트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아,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한국인의 2명 중에 1명이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고 합니다. 2명 중 한 두 명 중에 명이요? 1명. 그게 상당수가 그러니까 사시사철.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가 열풍인데 아마도 이게 이제 TV나 그 미디어 같은 데에서 보면 되게 그 날씬한 몸매 그리고 그 외모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지나치게 강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좀 체중이 많이 나거나 이러면 좀 희화화되거나 네.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머리 크기, 그다음에 얼굴 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얘기되잖아요. 외모가요. 네.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데 저하고 저희 동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 한국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느끼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적 객관적 능력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 외모가 한국인의 이 자존감을 결정할 때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모, 즉 외모로 인한 자존감, 이거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을 심리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선 다이어트에 임하는 우리의 흔한 자세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러면서 누워서 지금 뭔가를 드시고 계신데 네. 이런 분들 참 많죠. 자주 그러시나 봐요. 제 모습입니다, 사실. 항상 다이어트를 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네. 하루하루 미루고 결국 1년 내내 실천하자고 막 다짐만 하는 네. 이런 모습인데 이런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실제로 이게 이런 분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과자를 드시는 분들을 가르쳐서 영어로는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거든요. 네. 소파에 누워서 그 감자칩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에요. 뒹굴뒹굴하는 그런 네.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TV를 보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지면 다이어트 하러 나가야지. 라든지 또는 뭔가 맛있는 걸 먹고 나서 역시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운동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 얘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맛있는 거만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자고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의 동기를 올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네. 실제로 다이어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생각은 많이 문제예요. 하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꾸물꾸물거리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네. 첫 번째 이유부터 벌써 찔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에 임하는 우리의 흔한 자세들 두 번째 화면 함께 보시죠. 이분은 뭔가요? 거울 속에 멋진 여성분의 사진을 걸어놓고 인터넷에서 왜 막 자극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런 사진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놓은 것 같는데 저도 역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이런 늘씬한 사진들 이렇게 해두곤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 자극이 점점 무뎌지고 별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그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른 걸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늘씬한 어떤 그 연예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물론 이제 그걸 보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어요. 순기능이 있긴 한데 대신에 지나치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렇게 상향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늘 못 따라간다는 느낌, 일종의 자괴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다이어트의 그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는데요. 만약에 휴대폰 그 배경 그 사진을 해야 된다면 자신의 옛날 좀 더 날씬했던 때 사진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만약에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뭔가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 임하는 우리의 흔한 자세 그 마지막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요. 1kg 늘었네. 아이 그냥 포기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 고작 1kg 늘었다고 이렇게 포기할까 하는데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죠. 다이어트 결심해서 예. 간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먹었는데 1kg 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를 또 먹었는데 예. 아니 모르겠다 이러고 왕창 먹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상황들도 정말 많은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좀 더 완벽주의적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수가 생기면 이미 전체가 실패로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마치 왜 우리가 그 거울 같은데 약간의 이제 어떤 그런 스크래치가 나면 이 거울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제 비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부분적으로 성공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뭐 일주일 동안 1kg를 빼야 된다. 뺐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기분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1kg를 만약에 뺐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게 내가 세웠던 계획이 너무 느슨했던 건 아닌가. 고작 1kg밖에 안 예. 빠졌어. 제 생각에는 아마 2kg나 3kg를 했어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그 네. 기준을. 다음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실패하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얘기해서 영국의 심리 치료자인 샤프란과 동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 완벽주의적인 자기 모습을 자꾸 유지하려고 한다. 완벽주의의 유지 기제가 발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계속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 마음도 같이 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예. 가장 이제 좀 극단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식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섭식장애요. 네, 식이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식이요법 이런 거 관련해서 행동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정신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근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먹는 양을 극도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네.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거식증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거식증이요. 네, 또 다른 그 하나의 다른 유형은 뭔가 폭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토를 한다든지 뭐 설사제 같은 거를 복용해서 빼려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식증 같은 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극심한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면 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우울 같은 거 기분 장애와 함께 동반될 때는 네. 자살 행동을 볼 수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너무 지나치게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니라면 굳이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다이어트가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다이어트 실패한 적이 많아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인데요. 네. 다이어트를 그래도 할 때 작심삼일 되면 그 사실 그 의기소침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3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네. 하루라도 한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좀 좁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운동하러 나가는데 운동화, 그다음 운동복, 모자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그 저 먹는 어떤 식사 일지 같은 걸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너무 자세하게 쓰면 그것도 일이 돼서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간략하게요. 간략하고 중요한 것만.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를 할 때 혼자 하면 그분의 중간에 이제 처질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소규모로 같이 모아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서로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스터디 하듯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다이어트, 즉 몸에 있는 어떤 군살을 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건강을 위한 겁니다.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